안녕하세요. 평범한 수학 문제풀이 백쌤입니다. 오늘은 분수의 나눗셈에 관한 문제 두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먼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수학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첫 번째,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 꼼꼼하게 무슨 말인지 잘 읽어야 된다. 두 번째, 문제를 읽으면서 개념을 떠올려야 된다.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서 나왔던 말들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개념을 떠올리면서 문제를 읽어야 된다. 세 번째,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말들을 그대로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면 되는 거였죠. 문제를 잘 읽자, 개념을 생각하면서 읽자, 말을 그대로 식으로 표현하자.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분수의 나눗셈에 관하여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자연수 기억 니은. 여기 자연수라고 문제가 나와 있죠. 우리 여기서 문제에서 어떤 수에 관한 조건들을 주면 이것들을 항상 잘 기억해야 돼. 이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 잊어버리거나 헷갈려가지고 못 푸는 경우도 생기니까 자연수라고 했던 걸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두 식을,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모두 만족하는 자연수 기억 니은을 바르게 짝지은 것을 고르시오 했네.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5분의 3 나누기 기억분의 6 나누기 니은분의 1은 1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분수의 나눗셈에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로 바꾼다. 그러면 5분의 3 곱하기 6분의 기억 곱하기 1분의 니은은 1.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수학을 좀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흔하게 겪는 실수들이나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냥 문제를 보고 어떤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그냥 보고 겁먹고 포기, 아니면 머릿속으로만 생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안 나와.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한 번에 풀어내려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한다든지 겁먹고 눈으로만 읽고 어떤 시도를 안 하니까 그 다음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거야.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냥 계속 구경만 하고 있어. 뭐지, 기억, 니은 뭐지, 이게 뭘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할 시간에 내가 아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해보는 거야. 먼저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꾼다는 것까지, 여기까지는 우리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것도 안 하고 고민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했는데 여기서 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는 걸 하자 그랬지. 아는 거. 그러면 약분을 해야 되겠지. 약분. 한번 볼까? 아, 3하고 6하고 약분이 되네. 그래서 얘를 봤더니 분모는 5 곱하기 2가 남고 분자는 기억 곱하기 니은이 남네. 그랬더니 답이 1이래. 여기까지 아시겠죠? 분모는 약분이 돼서 5 곱하기 2가 남았고 분자는 약분이 돼서 기억 곱하기 니은만 남았어. 근데 이거를 했더니 1이 된다는 소리는 뭐다? 기억하고 니은을 곱하면 10이 된다라는 뜻.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문제를 쭉 따라가 보면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 그러면 곱해서 10이 나오는 자연수의 조합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다 쓸까? 여기다 써볼까? 자, 1 곱하기 10. 맞지? 그 다음 2 곱하기 5. 5 곱하기 2. 10 곱하기 1. 요렇게.
자연수끼리의 곱으로 10을 만들 수 있는 애들은 이렇게 네 쌍이 있네. 그러면 기억이 1이면 니은은 10, 기억이 2면 니은은 5, 기억이 5면 니은은 2, 기억이 10이면 니은은 1. 이해됩니까? 자연수들로만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식을 한번 봅시다. 니은에서 기억을 뺐더니 3이래. 그러면 우리 니은이 더 큰 수겠어요? 기억이 더 큰 수겠어요? 당연히 니은이 더 큰 수, 기억이 작은 수.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앞에가 기억이라고 하고 뒤에가 니은이라고 하면 우리 니은이 더 큰 수라고 했으니까 탈락. 니은이 더 큰 수. 탈락이 아니네. 여기 네가 탈락. 기억이 더 큰 네가 탈락. 그럼 여기 니은이 더 큰 건 이거 두 가지. 그 중에서 뺐을 때 3이 되는 거는 바로 2하고 5. 그래서 니은이 5가 되고 기억이 2가 되면 답이 딱 나오죠. 이해됩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 얘를 만족하는 애들은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얘까지 만족하는 거는 바로 요거. 그래서 이렇게 풀어내면 기억은 2고 니은이 5번인 답은 4번이 되겠네. 오케이? 이해됩니까? 이걸 나중에 중학교 가면 연립방 정식? 이런 이름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수준에서 충분히 초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풀 수 있을 만한 문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이 자연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얘의 범위를 먼저 찾아 놓고 여기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를 딱 찾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친구들 문제를 풀다가 어렵게 보이고 모르는 것처럼 보여도 겁먹지 말고 시도. 내가 아는 것만큼 일단 아는 만큼 써놓는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놓는다. 그 다음에 막히는 순간 그때부터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 아이디어가 막히기 전까지는 일단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생각하는 힘이 생기고 생각의 속도도 빨라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문제는 답은 4번. 다음. 어떤 일을 나은이가 10일 동안 혼자서 하면 전체의 14분의 5를 할 수 있고, 여기 나은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어떤 일을 10일 동안을 해, 10일 동안. 10일 동안 14분의 5만큼의 일을 하네? 그러면 이 친구는 하루에는 얼마 동안의 일을 할 것 같아? 그치, 얘를 10으로 나누면 되겠지. 10으로 나누면 14분의 5 나누기 10이니까 얘는 14분의 5 곱하기 10분의 1 해서 약분이 이렇게 돼서 28분의 1. 하루에는 어떤 일 전체의 28분의 1만큼 나은이는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다빈이는 6일 동안 혼자서 하면 전체의 28분의 9를 할 수 있대. 그러면 다빈이도 마찬가지로 하루 동안에는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얘를 6으로 나누면 되겠지. 28분의 9 나누기 6이니까 곱하기 6분의 1 약분을 하면 3, 2 그러면 얘는 56분의 3만큼 하루에 전체 일에 56분의 3만큼 다빈이는 하고
나은이는 28분의 1만큼의 일을 하겠네. 그 다음 이 일을 나은이가, 여기서 보면 나은이가 혼자서 4일 동안, 오케이, 나은이는 혼자서 하루에 28분의 1만큼의 일을 하는데 4일 동안 혼자서 일을 했다고 했으니까 28분의 1을 4일 동안, 그러면 약분을 하면 7분의 1만큼의 일을 하겠지. 전체 일의 7분의 1만큼 일을 하면 남아있는 일은 얼마나 될까? 그렇지. 우리가 완성하면 1이니까 1에서 7분의 1을 빼면 전체의 7분의 6이 남아있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전체의 7분의 6만큼의 일이 남아있는데 다빈이가 혼자서 나머지 일,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 이걸 써먹는 게 아니라 나머지 일. 나머지 일을 혼자서 끝내려고 한대. 그러면 선생님이 말한 대로 말을 그대로 식으로, 우리가 한 번에 뭐 나누기로 바로 구하는 게 생각이 안 나면 바로 한 번에 식으로, 말을 그대로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 잘 보세요. 다빈이는 혼자서 하루에 56분의 3만큼 일을 해. 글씨가 잘 안 써지네. 그런데 며칠 동안 일을 하면, 모르면 네모, 며칠 동안 일을 하면 전체의 7분의 6만큼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 식, 말을 그대로 식으로. 다빈이가 혼자서 나머지 일, 혼자서 나머지 일을 끝내려고 하면 며칠 동안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놓으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하냐? 나누기 이제 하면 되잖아. 7분의 6을 56분의 3으로 나누면 되겠지. 이 나누기 하는 방법은 친구들 잘 모르려나? 선생님이 한 3학년 요 정도 되는 친구들한테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지워도 되지, 여기? 여기 지우고, 이거 어떤 책에도 나와 있는 무당벌레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설명하는 책도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하는 거는 그냥 친구들이 평소에 계속 했던 방정식, 원리는 완전히 똑같아. 그 무당벌레 그림 그려가지고 하는 거랑. 우리가 2 곱하기 3은 6이잖아. 3 곱하기 2도 6이 되겠지. 그리고 6 나누기 3은 2가 되고요. 6 나누기 2는 3이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초등학교 때만 써먹고,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되면 방정식을 풀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일단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항상 이렇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중학교 가면 음수라는 아이들이 나오니까 항상 이렇지는 않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이렇게 풀면 항상 이렇게 돼.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이 단계를 한번 써먹어 보세요. 제일 큰 수를 찾는 거야, 큰 수. 우리 곱하기에서는 여기를 1번 자리라고 하고 2번 자리라고 하고 3번 자리라고 이렇게 딱 하면 1번 자리에 있는 애들이 커요, 2번 자리에 있는 애가 커, 3번 자리에 있는 애가 커. 그치, 3번 자리에 있는 애가 크지. 그러면 제일 큰 게 3번이니까 곱하기나 나누기에서 작은 숫자 2개를 곱하면 제일 큰 수가 되고, 나누기를 보면 우리 1번 자리에 있는 애가 제일 크지. 2번 자리, 3번 자리에 있는 애들은 작지. 나누기에서는 제일 큰 수가 있는 자리가 1번 자리. 그래서 곱하기에서는 작은 거 2개를 더하면 제일 큰 게 되고, 제일 큰 거에서 작은 것 중에 1개를 나누면 나머지 작은 게 되고, 반대로 나눠도 작은 게 되고. 그래서 제일 큰 걸 찾은 다음에 어느 자리가 비어 있는지, 어느 자리가 네모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큰 게 네모가 된다. 그러면 작은 거 2개를 곱하면 되고, 우리 둘 중에 작은 게
작은 거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네모가 된다. 그러면 큰 거에서 나머지 걸 나누면 돼. 이게 지금 말하는 게 헷갈릴 텐데 문제로 한번 돌아와서 보면 우리 곱하기가 있지. 곱하기는 3번 자리가 크고 나누기는 1번 자리가 커. 근데 우리는 3번 자리의 숫자, 제일 큰 수를 아니까 작은 것 중에 하나를 구하려면 나누기. 오케이? 이거는 사실 선생님한테 수업을 안 들으면 한 번만 들어서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선생님한테 계속 수업을 들으면 아마 금방 풀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선생님이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친구들한테 맨날 하면 1번, 2번, 3번 그러면 애들이 3번 그런단 말이에요. 3번이 제일 크지? 그러면 나누기. 그래서 우리 더하기랑 빼기랑 짝꿍, 곱하기랑 나누기가 짝꿍. 3번은 아니까 곱하기의 짝꿍 나누기. 그래서 네모라는 아이는 제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나눕니다. 나누기 우리 그러면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 3분의 56. 여기도 약분이 되네. 3일은 3, 3이 6. 7일은 7, 7, 8에 56. 2, 8에 16. 오케이. 그러면 다빈이는 혼자서 16일 동안 일을 더 하면 이 일이 다 마무리가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문제를 잘 읽는다. 꼼꼼하게 읽는다. 그치? 그 다음에 문제를 읽으면서 개념을 생각한다. 마지막 세 번째, 말을 그대로 식으로 만든다. 말을 그대로 식으로 만들면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아마 오늘은 처음 선생님이랑 이걸 해보는 거라 헷갈릴 수 있는데 계속 연습하면 1번, 2번, 3번 3번이요, 1번이요 3번 자리가 제일 커요, 1번 자리가 제일 커요. 큰 수만 먼저 찾아서 곱하기나 나누기, 짝꿍을 찾아서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